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국사에서 승려 생활을 하던 용돌은 화랑 시대를 그리워하며 홀로 검술 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날 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의문의 적수와 칼을 겨루게 되는데 그는 국선도의 지도자인 경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들려오는 돌 쪼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용돌은 부여 출신 아사달이 서라벌에서 탑을 세우는 것에 반감을 보이지만 경신은 꾸짖으며 아사달의 이술적 정성에 관심을 보이고 함께 구경하러 나섭니다. 한편 주마는 병석에 눕습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간호 때문에 아사달을 만나러 가지 못해 애를 태우던 중 집안에 큰 손님이 찾아옵니다. 주만의 혼담이 구체화되자 더욱 다급하게 아사달을 찾아갈 기회를 엿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손님이 드셨으니 오늘 밤에는 마님이 못 오시겠구나. 주마는 오래간만에 빠져나갈 기회가 온 것을 몰래 기뻐하였다. 혹시 오실지 누가 알아요. 더구나 오신 손님이 아가씨 시댁 어른이시라니 아가씨를 불러보시게 될는지도 모르지 않아요. 터리는 벌써 주만의 속을 들여다보고 미리 방패망이를 하려 들었다. 그 애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시집도 가기 전에 시댁 어른이 다 무애냐. 그래도 서두시는 걸 보아서는 정혼이 꽉 된 듯 싶은뎁쇼. 정혼이 되었기로 설마 장래 시아제비 될 어른을 날더러 보라고야 하시겠니? 더구나 앓고 나서 얼굴이 반쪽이 된 나를. 아가씨 말씀도 그럴 성쉽지만 혹시 찾으실지 모릅지요. 예, 그런 염려는 작작하고 말과 초롱이나 미리 준비를 해두어라. 오늘 저녁에는 세상 업어도 불국사에 가야겠다. 애구 거길 또 가시죠. 저번 때 그렇게 혼이 나시고도 그야 말짝으로 물에 빠진 새앙쥐 꼴이 되고 그 먼 길을 오는데 쇳내는 하마터면 죽을 뻔을 했는뎁쇼. 아가씨께서는 말경에 병원까지 나시고 예, 누구는 모르느냐. 왜 꼬 지절거리느냐.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하려무나 소풍차로 휘 한 바퀴만 돌아올 테니 그럼 올해는 걸리지 않을갑쇼. 오늘도 어째 일기가 흐린 듯 한뎁쇼. 올해가 다 무애냐. 잠시 갔다가 선길에 돌아올 텐데 실상 주만이도 불국사에서 올해 얼무적거리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흉중에 맺히고 서린 것은 저번에 다 털어놓았으니 그 일을 만난다 한들 이젠 할 말도 없거니와 할 일도 없지 않으냐. 안타까운 그의 모양을 한번 힐끈 보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언제쯤 서라벌을 떠난다는 것만 알면 그만이다. 밤들기가 무섭게 주종의 말머리는 불국사로 향하였다. 찌는 듯 하던 더위도 들 밖을 나오니 선선하게 누그러지는 듯하였다. 어둑한 비탈기를 말을 채쳐 달림에 주마는 훨훨 날듯이 몸이 가뜩해짐을 느끼었다. 아직도 끈적끈적하고 남아있던 감기 기운도 씻은 듯 사라지고 말았다. 화하게 트인 코 안으로 신선한 공기는 물처럼 들어왔다. 한참 신이 나게 말을 채쳐 달리다가 산모퉁이를 돌아서는 목장에서 땀을 들이우며 뒤떨어진 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촛불을 켜도 좋을 만큼 어둡기는 어두웠지만 지나치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면 모습으로 어슴푸레하게 짐작은 할 수 있는 어둠이었다. 그때 흡수룩한 행인 하나가 마주 내려온다. 무심코 주만의 앞을 슬쩍 지나치다가 그 행인은 벼랑간 무엇을 생각한 듯 어둠 속에 외따로 말을 세우고 있던 주만을 수상쩍 따는 듯이 치울고 내리울고 보고 또 보았다. 도적이나 아닌가. 주만은 언뜻 이런 생각을 하고 등에 찬 소름이 쭉 끼쳤으나 저는 보행이온 아는 말을 탔으니 사부려야면 그대로 달려가면 그만이라고 마음을 작정하고 세상 오지 않는 터리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 행인은 기영감이영가 하는 듯이 고개를 기우뚱기우뚱 하고 있는데 주만이도 어쩐지 그 행인의 모습이 어디서 한번 본 듯 싶었으나 얼른 생각이 잘 돌아나지를 않았다. 그 무렵이었다. 아가씨, 애규 하고 터리에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직도 서너 간통이나 떨어져서 이가 새근발딱거리며 쏟아오는 꼴이었다. 그러자 그 행인은 문득 주만의 말머리 앞으로 다가서며 굽실하고 절을 하였다. 소인이 눈이 무디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여쭙기 황송하오나 구슬 아가씨가 아니시온지. 주만은 후미진 길에서 수상한을 만나 마음이 저기 오그라붙는 판인데 저를 안다는 것이 얼마쯤 다행한지 몰랐다. 그래 자네는 미 댁에 있는가? 주만은 그 말투와 행동으로 보아 아는 집 하인인 줄 짐작하고 이렇게 물어보았다. 예, 언젠가 한번 배운 적도 있습니다마는 소인은 금시중 댁에 있사옵고 천한 이름은 고두쇠라 부르옵니다. 주만은 속으로 옳거니 하였다. 금성이가 담을 넘으려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하던 때에 데리고 왔던 하인인 줄인제야 깨달았다. 이 어두운 밤에 어디로 행차를 하옵시는지. 고두쇠는 누나를 두리번 굴리며 주만에 가는 곳을 물었다. 응? 나는 잠깐 볼 일이 있어 가네마는. 자네는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저물게 오는가? 불국사에까지 갔다가 다녀오는 길입니다. 불국사 하고 주만의 가슴은 뜨끔하였다. 주만은 불국사 가는 길에 금성의 하인 고두쇠에게 들킨 것도 뜻밖이거니와 고두쇠도 불국사에 갔다 온다는 말에 적지 않게 가슴이 울렁거리었다. 불국사에는 무슨 일로 갔다가 오는고? 주만은 조금 다심스럽다 싶으면서도 아니 물어볼 수 없었다. 네, 다름이 아니오라. 서방님께서 모레 유두놀이를 불국사 연못에서 차려보시려고 지금 그 형편을 알러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응, 그런가? 주만은 안심에 숨을 돌리었다. 그때에야 터리의 말이 화와 가쁜 숨을 내뿜으며 들이닥치었다. 터리는 고두쇠를 힐끔 보자 주춤 발을 멈추며 대뜸 힐란조로 호령을 하였다. 웬 사람이 관대 총총하신 아가씨와 말이 무슨 말이야. 허허. 터리 아가씨인가 자네를 또 만나는 것도 적지 않은 연분일세 그려. 터리의 눈은 대번에 호동 그래졌으나 말심하는 총알 같았다. 이 녀석이 웬 녀석이기에 이게 무슨 말버르장머리야. 아가씨가 계신데 무엄하게. 예. 아가씨께는 황송합니다. 혜태. 터리는 주만을 돌아보며 이 녀석이 대관절 웬 녀석입시오. 왜 저 금시중대 가인 고두쇠 아니냐. 네, 그럽시오. 쇳내 눈은 정말 발새 티눈만도 못한답시오. 그 녀석을 못 알아보다니. 고두쇠는 오늘도 얼근하게 주기를 띈 모양으로 터리의 말을 받으며 왜 아니 그렇겠니. 알드란 내님을 몰라보답게. 자네 눈도 말씀이 아닐세 그려. 이 녀석이 이때도 그 버릇을 못 고쳤구나. 오늘 저녁에는 돈 200담을 뛰어넘다가 졸경을 치고 달아나는 길인고. 터리는 갈깔거리면 울려먹었다. 왜 내가 담을 뛰어넘었느냐. 앞게 와서 자네는 날 보고 그러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연부는 모르는 게니라. 자네가 또 내 마누라가 되어 고 조그마한 몸뚱어리로 얼마나 아양을 떨지 아니. 어규 이 녀석아. 목인의 다리 밑에 거지 서방을 얻을 값에 너 같은 도적놈의 계집이 될 내가 아니란다. 어디 두고 보자. 아가씨가 우리 댁으로 시집을 오시면 넌 갈 데 없이 무더울 거고 그러면 여부럽기 내 계집이 되었지 별 수가 있느냐. 그때는 누룽지를 치맛꼬리에 차고 영감 이것 잡슈 하며 발길에 밟히도록 나를 졸졸 따라다닐 것이 행여나 이 녀석아. 고두쇠가 철철 늘어놓는 바람에 터리는 미처 말을 빚어내지 못하고 욕지거리만 한마디 하고 말았다. 행여나 그렇게 되면 좀 좋겠느냐 말이지. 사내란 낯살이 지긋해야 쓰느니라. 구수하고 알심 있고 쓸데없는 소리들 그만두고 어서 가자꾸나. 주만은 터리를 재촉하여 말을 채쳐가던 길을 가려하였다. 고두쇠는 주만이 앞에 와서 저를 도 한번 굽실하고 얼마만큼 지나쳐 가다가 다시 돌쳐서서 식은 벌떡 뛰어온다. 아가씨.
구슬 아가씨, 소인이 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만의 주종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그대로 달려가노라니. 고두쇠는 연신 주만을 부르며 허둥거리는 다리로 죽을 판 살판 쫓아온다. 주만은 필격 말을 멈추었다. 그까진 녀석 달아오거나 말거나 왜 말을 멈춥시오. 터리는 상판을 찌푸리었다. 고두쇠는 거의 구르는 듯이 줄다름질을 쳐서 대어선다. 어유후, 후, 숨차. 누가 저더러 뛰어오랬나. 터리는 외면을 하며 혀를 찼다. 고두쇠에게 말은 모자라고 놀린 것이 분해서 견딜 수 없었다. 고두쇠는 연방숨을 호후 내쉬며 주만의 발 옆에 와서 여쭙기 황송하오나 이번 유두놀이에 아가씨께서도 꼭 행차를 해줍시사고 서방님께서 분부가 계셨습니다. 내일 소인이 정 쪼으러 올라가겠습니다만 배운 김에 미리 여쭈어 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마침 가게 될지 보아야. 아닙시오. 꼭 오셔야 하십니다. 소인 댁아가씨도 가실 테고 여러 댁아가씨들도 많이들 오신다니 꼭 오셔야 됩니다. 주만은 탁 거절을 해버리자니 고두쇠의 잔소리가 듣기 싫고 그렇다고 마음에 없는 일을 승낙도 할 수 없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무튼 꼭 오실 줄 알고 소인은 물러갑니다. 의외의 고두쇠는 선선히 물러갔다. 그런 귀찮은 소리나 들으시려고 아가씨는 왜 말을 멈춥시오. 터리는 주만을 원망하였다. 아니다. 그냥 자꾸 가면 그자가 불국사까지 따라올 것 아니냐. 아무튼 그자가 우리의 행색을 눈치를 채웠을 테니 앞으로 성가신 일이나 생기지 않을지. 주만의 얼굴은 불길한 예감에 흐리어졌다. 아사달은 역시 석가탑 위에 있었다. 일을 한창 바쁘게 하느라고 주만과 터리가 탑 가까이 왔건만은 까맣게 모르는 듯하였다. 달무리한 흐릿한 달빛이건만 공사가 놀랄 만큼 일자리가 난 것을 알아볼 수가 있었다. 며칠 안 되는 그동안에 아사달은 무서운 공과 힘을 들인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뭘 하십쇼? 터리가 소리를 쳤건만 정소리에 들리지 않는 듯 여봅시오, 여봅시오. 터리는 연방 소리를 쳤다. 그제야 아사달은 뒤를 돌아보아 주만과 터리가 온 줄을 알고 정과 마치를 놓고 탑 가장자리로 걸어 나왔다. 그는 무엇이 무안이나 한 듯이 빙그레 웃으며 아무 말이 없다. 두 눈길이 마주치는 찰나 주만이도 고개를 숙여버렸다. 자기 가슴 속 깊이 품은 비밀을 다 알려 바친 그의 언이 전보다 몇 곱절 더 무관하고 살뜰할 줄 알았더니만 정작 딱 마주치고 보매 새삼스러운 부끄러움이 앞을 가리어 차마 바로 보기가 면난스러웠다. 아사달도 어쩔 줄 모르는 것처럼 멍하니 서 있을 뿐 남의 눈에 유표하게 뜨일 것을 거리어 지니고는 왔지만 불도 다리지 않은 사초롱을 휘휘 돌리며 터리는 그럼 쇳내는 도 차돌이한테나 갔다 올 터예요. 아가씨는 이 사다리로 또 탑 위에나 올라가시고 라고 제잘거렸다. 의미 깊은 또 안 터리의 말에 아사달과 주만은 그제야 마주보며 괴롭게 웃었다. 그 말을 남긴 채 터리는 제 아가씨의 명령도 기다릴 것 없다는 듯이 휘적휘적 채 갈대로 가버리고 주만은 하는 수 없이 탑 위로 올라갔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얼굴만 이따금씩 바라볼 따름이요. 피차에 아무런 말이 없었다. 침침한 광선 가운데도 아사달의 모양이 너무도 수척한 것이 눈에 띄었다. 눈썹이 유난히 검어 보이는 것은 눈두덩이 꺼진 탓이리라. 가뜩이나 깊숙한 눈자위가 더욱 기어 들어갔는데 그 다정스럽던 눈매도 어쩐지 날카로워진 듯하였다. 본래도 여웬 뺨이지만 더욱 쭉 빨리어 광대뼈가 내밀고 관자놀이도 누가 살을 우벼간 듯하다. 전번 혼절을 하고 알아 누웠을 적보담도 더 살이 내린 것 같았다. 아, 내가 그를 너무 괴롭게 하였구나. 주만은 속으로 부르짖고 그의 앞에 그대로 엎드려 사과라도 하고 싶었다. 저만 골머리를 바수어 내는 듯한 무서운 고민으로 몸둘 곳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그이도 저만 못지않게 뼈와 살을 저며내었구나. 주만은 억색하여 더욱 굳게 말문이 막히었다. 그렇듯 괴로워하는 그이에게 다시 무슨 말을 할 것이랴. 구슬 아기님 많이 파리하셨습니다 그려.
마침내 아사달이 그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음성은 어쩐지 처량한 가락을 띄었다. 저야 괜찮습니다마는 아사달님 신과는 정말 말 못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또다시 끊어졌다. 그린 듯이 마주 앉아서 예연한 눈초리로 한동안 피차의 요엔 자죽을 어루만지고만 있었다. 저렇게 수척하신 것은 너무 공사를 서두시는 탓이 아니에요. 병환이 쾌히 소복도 되시기 전에 또 지치시면 이번에는 주만이가 침묵을 깨뜨렸다. 서둘지 않고 어떡합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저도 한시가 급해요. 주만은 입 밖에까지는 내지 않았으나 속으로 맞방마기를 쳤다. 이 지긋지긋하고 위태위태한 경우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아사달보다도 주만이가 더 급하였다. 금량상이 차자까지 왔으니 이 딱한 혼인도 금일금일 작정이 될 모양이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치이는 그 파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루바삐 이 서라벌을 떠나야 한다. 아무리 급하시기로 만일 병환이 또 나시면 늦어질 것 아닙니까? 주만은 진정으로 걱정을 하였다. 아사달을 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이 아슬아슬한 고비에 아사달이 덜컥 병이 나면 그야말로 큰일이다. 염려 마십시오. 이를 손대기 전에는 병이 날 리가 만무하니까요. 아사달은 힘있게 대답하였다. 일을 끝내시고 떠나실 때에는 꼭 저를 데려가셔야 합니다. 또 한마디 다져두려다가 저 때문에 저렇듯 살이 내린 그에게 그런 말로 또 괴롭게 하기는 차마 못할 일이었다. 내가 자주만 오면 설마 그의 떠나는 날을 모를까?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은 꼭 와야. 주만은 속으로 단단히 결심하였다. 그 후로 주만은 하루에 한 번씩은 어려웠지만 이틀을 거르지 않고 불국사에 드나들었다. 대개는 터리를 데리고 다녔지만 번번이 같이 다닐 수도 없어 혼자라도 곧잘 말을 달리었다. 길새가 익음에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촛불 없이도 서슴지 않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주만의 지레짐짝이 그대로 들어맞아 금량상의 이번 걸음은 그의 운명을 꽉 작정하고 말았다. 8월 스문날로 혼인날까지 정하였다. 6월 유두도 벌써 지났으니 혼인날까지 2달도 울곧게 남지 않았다. 집안은 벌써부터 혼인 준비에 야단법석이다. 밤늦도록 일세를 분별하느라고 별당을 찾는 사초부인의 발길도 드물었다. 그러니 집을 빠져나올 기회는 전보단 많았지만 날짜가 부둥부둥 달아나는 것이 주만의 애를 졸이게 하였다. 바작바작 명주를 태워 들어가는 듯하였다. 아사달과 만나서도 별로 할 말도 없었다. 날마다 얼마쯤이라도 일자리가 나는 것을 보는 것이 주만에게 오직 한 가지 기쁨이요 재미였다. 어서 공사가 끝이 나지이다. 하루바삐 이 서라벌을 떠나게 되어지이다. 이것은 주만의 끊임없는 바람이요 축원이었다. 저와 마주 앉아 단 몇 시각이라도 일손을 쉬게 되는 것이 아깝고 원통하였다. 어서 일을 하세요. 나 있다고 일 안 하실 게 무엇예요. 그는 아사달을 재촉하고 정말 제자나 된 듯이 마치도 집어주고 이어차 용을 쓰며 겨누도 들만져 주었다. 쪼아낸 자국을 수건으로 툭툭 털어서 정질하기에 편하도록 만들기도 하였다. 어느덧 6월이 지나고 7월이 되었다. 공사는 거진거진 끝이 나갔다.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아서는 거의 손을 떼게 되었다. 인제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인제 부여로 훨훨 갈 날도 얼마 남지를 않았군요. 하고 주만이가 오래간만에 방글에 웃으며 아사달을 쳐다보았다. 웬걸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지금도 잔손질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8월 한가위로도 끝을 못 내시게 될까요? 주만의 얼굴엔 대번에 웃음빛이 사라지고 심각한 고민으로 가득 찼다. 글쎄올시다. 한 달만 더 애를 쓰면 손을 떼게 될지 세상어버도 한가위 안으로는 끝을 내주세요. 그때 끝이 나야만 8월 스문할 안으로는 소라벌을 떠나게 될 터이니까요. 주만은 8월 스문할이야말로 모든 것이 파탄이 되는 제 혼인날이라고는 차마 아사달에게 알리지 못하였다. 만일 그런 말을 했다가 그가 일부러 공사를 질질 끌고 어엿한 자리로 시집을 가라고 권하는 날이면 정말 큰일이 아닌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야 그 이튿날로라도 길을 떠나겠지만 마치 그때까지 끝을 내게 될는지요. 이렇게 서두시는 다음에야 그때까지 안 끝날 리 만무할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지금 곧 돌아가도 좋아요. 글쎄올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곁에 계시면 암만 해도 일이 손 잘 잡히지를 않습니다. 까닭 없이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이 허전어전해지니까요. 아사달은 속임없이 제 마음을 털어내놓고 미안한 듯이 쓴웃음을 웃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가요? 하고 주마는 사다리 있는 대로 걸어 나왔다. 내 말이 귀에 거슬리십니까? 아사달은 제 말이 너무 무뚝뚝한 것을 못내 뉘우치는 모양이었다. 아니에요. 다른 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첫째 공사가 하루바삐 끝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까딱 잘못하면 그야말로 만사가 물거품이 될 것이니까요. 하고 주마는 사다리를 내려온다. 아사달은 굳이 말리지도 아니하였다. 주만이가 사다리를 내리어 탑 가장자리까지 나온 아사달에게 눈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막 돌아서다가 저편 그늘에 흰 그림자가 얼씬하는 것을 보았다. 초생달의 약한 빗줄이라 분명치는 않았지만 그 흰 그림자는 주만의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그늘 속으로 후닥뜨닥 숨어버리는 듯하였다. 주만이가 마국간 앞까지 걸어나와 말을 타고 절문을 나올 때 언뜻 뒤를 돌아보니까 그 흰 그림자가 슬근슬근 뒤를 밟아오다가 돌아다 보는 주만의 눈길에 들킨 것을 매우 당황해하며 비슬비슬 몸을 옆으로 피하였다. 누구일까? 주만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그림자가 분명히 자기의 뒤를 밟아오는 데는 틀림이 없었다. 주만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을 뒤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상기슬게 부유스름하게 깃들인 달그림자만 보아도 대담하던 주만이답지 않게 가슴이 두방막이지를 하였다. 누구에게 쫓겨나 가는 듯이 허둥지둥 말을 달려가다가도 슬근슬근 제 뒤를 밟는 인기척이 나는 듯 나는 듯하여 오마조마하는 마음을 진정하려야 진정할 수 없었다. 벌써 몇 달 동안 거의 수없이 아사다를 방문하였건만 터리와 차도를 빼놓고는 다행히 아무에게도 들킨 적이 없거늘 오늘 밤따라 뜻밖에 나타난 그 수상쩍은 그림자는 과연 무엇일까? 제 방에 들어오자 문을 겹겹이 닫고 잠갔건만 울렁거리는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다. 웃옷을 벗는데 땀이 어떻게 흘렀는지 속옷에서 웃옷에까지 친친하게 배어 나와 옷고름을 끄르는 대로 김이 물씬물씬 올라왔다. 아래 옷자락은 몸에 휘감기어 처근처근한 것이 부르쾌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그 이상한 그림자가 제 몸에 휘감기어 따라온 것과도 같았다. 내가 마음이 어려서 헛것을 보았나. 주마는 흔들리는 제 생각을 스스로 물리치며 이렇게도 고쳐 생각해 보았으나 불정 그늘에서 이쪽을 노리던 양이 역력히 머리에 살아오고 더구나 제 뒤를 따라오다가 흠칫하며 몸을 피하던 광경은 더욱 분명하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헛것을 본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그 괴상한 그림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 정체를 알려야 알 수가 없는 것이 더욱 궁금하고 더욱 마음에 기이었다. 자기의 사랑과 행복을 노리는 무서운 눈이 어둠 속에서 번쩍이고 있는 것만 같다. 인제 한 달 정도만 곱다랗게 넘기면 만사가 귀정이 날 야슬아슬한 고비에 심술궂은 야차는 기어이 해사를 놀고야 말 것 같다. 주마는 불길한 예감에 몸서리를 쳤다. 집안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마음 놓고 알뜰한 님을 찾아갈 수 있었지만 인제는 경계할 일이 또 한 가지 늘게 되었다. 집안 사람을 피하기는 오히려 쉬웠으되 이 정체 모를 괴상한 그림자를 피하기는 여간 어려운 노릇이 아니다. 어느 상기슭, 어느 목장에서 그 괴물이 숨어 있는지 모른다. 불전의 그늘, 어둑한 숲속에 그 괴물에 은신할 곳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것을 피하자면 집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아사다를 만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그러나 아사다를 만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그의 얼굴을 그리고도 베길 수 없는 일이거니와 더구나 공사가 얼마쯤 되어갔는지 궁금하여 참을 수가 없다.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주마는 이제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무슨 변을 어떻게 당하고 무슨 버력을 어떻게 치르더라도 불국사에 안이 가든 못하게 되었다. 그래도 미심다워서 오늘 저녁은 터리를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둘이 나란히 말을 달려갔지만 나중은 역시 주만의 말이 앞서고 터리는 뒤떨어지고 말았다. 아가씨, 아가씨, 구슬 아가씨. 등 뒤에서 나는 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지만 주만의 마음은 너무 급하였고 또 길거리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도무지 불길한 듯해서 주만은 그대로 말을 달리었다. 아가씨, 아가씨, 저걸 좀 봅시오. 저걸 좀 보아요. 아가씨, 아가씨, 제발 좀 같이 가요. 터리가 물에나 빠진 듯한 소리를 덜기 때문에 주만은 하는 수 없이 말을 멈추었다. 터리는 새근새근 죽을 판살판 달려와서 숨이 턱에 닿은 목소리로 아가씨, 저걸 좀 봅시오. 저 등불을 하고 손가락으로 제가 달려온 길 쪽을 가리키었다. 응, 등불이. 주마는 깜짝 놀라며 터리의 손가락질하는 곳을 바라보니 과연 장고등 등불 한 개가 반짝반짝하며 줄다름질을 쳐 달아나는 것이 보이었다. 그래 저 등불이 어떻겠단 말이냐. 주만의 목소리도 허전허전하였다. 왜 언젠가 고두쇠란 놈을 만나신 길목장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는 먼저 달려가시고 쇳내가 뒤쫓아오려니까 그 등불이 그 목장에서 반짝반짝하고 있다가 아가씨가 휙 지나치시니까 그때 그 불이 탁 꺼져버리겠습죠. 그러더니 쇳내가 올 때는 그 등불이 다시 켜져 가지고 저렇게 달아를 납니다. 밤만 해도 수상치가 않아요. 주만의 가슴은 뜨끔하였다. 저번에 본 그 수상한 그림자가 오늘 밤엔 도 등불로 나타난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금시중 집 작은 사랑에는 흡수룩한 위인들이 연암은 주한상을 가운데 놓고 죽 둘러 앉아 있다. 으리으리한 자단양 교자상에 번쩍이는 금기명, 은기명부터 이 으시시해 보이는 손님들과 걸맞지를 않았다. 더구나 모양과 본세를 차릴 대로 차린 음식은 볼품도 없이 그들의 염치코치 없는 입안으로 아귀아귀 사라졌다. 큼직한 구자틀에 거들먹하게 찼던 건더기는 어느 결엔지 가뭇도 없어지고 맨 말국만 바지짓 마지막 비명을 올리고 있다. 통으로 삶아놓은 아저 어린 돼지 한 마리도 살이란 살은 간 빨고 혼 빨아 한 점 붙어 있지 않고 앙상한 뼈다귀만 가로세로 지저분하게 흩어졌다. 일부러 그들의 비위를 맞추어 만든 듯한 두툼한 방자고기도 두 양푼이나 내어온 것을 눈 한번 깜짝할 사이에 드러내고 말았다. 어떤 위인은 생전복회가 매끄러워서 젓가락으로 잘 집히어지지를 않으니까 접시째 들어다가 손가락으로 마구 훔쳐 넣기까지 하였다. 짝짝 접접 물컹물강 후루룩 꿀떡 씹고 마시고 입맛 다시는 소리로 온 방 안의 공기는 어수선하게 흔들리었다. 말하는 사람은 물론 없었다. 말은커녕 먹기에 걸신이 들려서 숨쉴 여가조차 없는 듯하였다. 휘휘 젓는 술총이 끈끈하게 걸리도록 뻑뻑한 막걸리라야만 제격에 맞을 그들이거늘 기름같이 맑은 소흥주와 눈알만한 옥자는 입술도 채 축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따금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주인 금성의 호령이었다. 술을 더 내오너라. 안주를 더 내오너라. 예, 예. 하고 노리는 철절매며 거행에 눈코를 못 떴건만 술이며 안주가 내어오는 대로 날개가 돋친 듯 달아나 버렸다. 인제는 김치 말고까지 말라 들어갔다. 교자상 위에 그릇은 말 그대로 씻은 듯 부신 듯하게 되었다. 무더니들 먹는군. 안주라고는 몇 절음 집지도 않고 술만 들이켜서 벌써부터 얼근해진 금성은 늘 겪는 일이지만 이 훌륭한 제 친구들의 무서운 식욕에 새삼스럽게 놀라며 감탄하였다. 출출도 한판이지만 자네 집 음식은 언제 먹어보아도 천하 진미거든. 주독이 올라서 잔등이가 시뻘겋게 벗겨지고 엄청나게 넓은 콧구멍을 벌름벌름하는 좌중에 제일 낯살이 든 듯한 위인이 장국물이 번지르르하게 묻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인사비스름하게 금성의 말대꾸를 하였다.
코벌룸이 말이 하던 중 잘하였네. 사내 진민이 진수성찬이니 말은 들었지만 이런 맛난 음식은 생후 처음인걸. 거무스레한 얼굴이 억둑억둑 얽은 곰보가 지금까지 맛나게 빨고 있던 돼지 발톱을 베앗으며 밭장구를 친다. 이런 대접만 받고 우리의 할 일을 못하니 주인께 미안하기 짝이 없는 일이야. 이번에는 강파르게 마르기는 말랐지만 톡 붉어진 눈알맹이 하며 모질디 모질게 생긴 유이님 알참견을 하며 금성을 바라본다. 이 중에 누구누구 해도 정말 너를 위해 일할 사람은 나 하나뿐이니라 하는 듯하였다. 그는 새바람이란 별명을 가졌다. 아따, 그 사람 급하기는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겠네. 설마 일거리야 생기겠지 그려. 한가한 동안에 이렇게 얼근하게 먹어두는 게 말하자면 기운을 기르는 것이거든. 허터. 코밑과 뺨과 턱이 온통 구레나룻과 수염으로 뒤덮여 겨우 눈과 코 언저리만 빤하게 보이는 텁석부리가 수염 속에 파묻힌 입을 떡 벌리고 너털웃음을 웃어 보인다. 오라 오래 텁석부리 말이 오래. 허허. 좌중은 모두들 찬성을 하고 껄껄댄다. 새바람은 그 붉어진 눈을 더욱 까뒤집으며 인혁들은 얻어먹기만 하고 볼 일은 안 생겨도 좋단 말이지. 이걸 신들아 하고 못마땅한 듯이 텁석부리를 노려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네. 어디 자네는 안 먹고 배를 조르륵 조르륵 소리가 나도록 굶겨가지고 일만 좀 해보게나. 에헤헤. 텁석부리가 빈정거린다. 어허터. 좌중은 새바람을 놀리듯 한바탕 웃어대었다. 새바람은 새뚝하게 성이 치받쳐 올랐으나 여럿이 웁대기는 바람에 대항거리도 못하고 입술만 발발 떤다. 여러분이 그렇게 웃을 것도 아니거든. 아미를 해야지. 일을 해야 되고 말고. 코벌루미가 새바람을 두둔하는 척을 하고 나서 대관절 이 고두쇠란 놈은 한 번 가더니 어째 감감소식이람 하고 금성을 바라본다. 그 녀석도 어디 가서 술이나 처먹고 자빠진 게지. 새바람은 빗대 놓고 한마디를 쏘았다. 금성의 집에서 사내진미를 마련해서 먹고 마시면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두쇠는 한 번 가더니 어째 감감소식이라는 말을 남기며 끝을 맺는데요. 고두쇠는 어느 집에서 술판을 벌이고 있을지 궁금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